안녕하세요. 최현전입니다. 오늘은 농지를 가능한 빨리 소유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 이유가 농지의 가격은 지속적으로 우상향해 왔다라는 것을 제가 최근에 영상으로도 여러 번 말씀드렸고 올해 역시도 대부분의 농지의 공시지가는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격이 우상향하는 농지인데 농지가 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는 증가를 하는데 이 공급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빨리 농지를 소유를 해서 우리가 100% 출구 전략인 농지연금으로 그 연금화 할 수 있는 그 방법을 택하시기를 바래 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농지연금으로 월 300만 원, 부부 기준으로는 월 600만 원을 받는 목표로 연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지연금을 준비하는 방법은 농지는 하락하지 않는다 또는 땅은 거짓말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농지는 사실은 지속적으로 우상향하는 가장 안정적인 자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문제가 이런 이야기가 있죠. 땅은 다 좋은데 파는 게 문제다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를 100%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농지연금입니다. 물론 최근에 와서는 여러 가지 제한 조건이 걸리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그런 조건들을 만약에 배제를 한다면 거의 확실하게 농지연금으로 던질 수 있는 출구가 확실한 그런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농지연금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거고요.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인 가격으로 농지를 매입을 해서 농지연금으로 던진다면은 사실은 큰 이득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토지 경매를 통해서 반값 또는 반값 이하로 농지를 매입을 한 다음에 세까지 보유한 다음에 농지연금에 던지는 그런 목표로 과정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매입을 하는 순간 수익률에 대한 문제는 없는 거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무자본 투자가 가능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감정가의 50% 또는 50% 이내에서 우리가 낙찰을 받는데 원래 정상적으로는 감정가의 70%까지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추가 대출을 통해서 낙찰금 또는 보유하면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자를 내는 쪽으로 활용할 수도 있는 거죠. 물론 농지연금을 신청을 할 때 담보가액의 30% 이내에서 대출액이 있어야 되지만 어쨌든 우리가 싸게 농지를 매입하면 할수록 그 자기 자본 없이 농지연금용 농지를 매입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영상에서 따로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준비해야 되는 것들도 있는데 기본적인 지식에 대해서는 토지에 대한 지식 아니면 농지연금의 제도에 대한 거는 알고 있어야 되겠고 가장 중요한 이 토지 경매에 대해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리스크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권리 분석이라든가 토지 분석, 지역 분석, 가격 분석은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가까워져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농지증을 이 낙찰 받은 다음에 발급받는 게 아니라 이미 입찰하기 전에 농지증 발급이 완료된 상태에서 입찰을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최근에는 대상 농지의 조건이 하나씩 까다로워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임장을 가서 농사를 짓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지, 그다음에 농기계 진출이 가능한 도로가 붙어 있는지 이런 부분을 잘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직장인이나 아니면은 자영업자들도 들이 많이 그 궁금해하는 영농 경력 쌓는 방법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알고 있어야 되고 관련해서 경작 협의도 잘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100% 농사를 지을 건 아니고 그 마을에 계시는 주민들이나 이장님과 잘 협의를 해서 해나가면 더 좋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도 잘 그 어려움 없이 해결할 수 있어야 내가 아무리 직장인이라고 하더라도 농지연금용 농지를 보유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이런 서류 관련된 문제, 그러니까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를 문제없이 발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익숙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전혀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만약에 전혀 잘 모르는 분들이 있다면 꼭 제가 아니어도 관계가 없으니까 어떤 전문가와 함께 처음부터 끝까지를 한번 쭉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꼭 한번 쭉 한번 해봐서 모든 과정을 다 거치게 되면은 자신의 실력도 향상될 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 농지에 대해서는 자기 스스로 이제 해볼 수 있는 그런 실력이 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이런 분들께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데 일단은 농지연금이나 토지에 대한 지식이 없는 분, 그다음에 토지 경매에 두려움이 있으신 분들, 그다음에 농업인이 되는 방법을 알고 싶은 자영업자나 직장인들, 그다음에 자기 자본 없이 농지연금을 준비하고 싶은 분들, 그다음에 농지연금 농지를 잘 찾고 싶은 분들 이런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 싶은데 각각에 대해서 뭔가 문제가 있으시거나 아니면은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저에게 한번 연락을 주시면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라든가 어떤 자료들은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농지는 계속해서 우상향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한국농어민 신문의 데이터를 인용을 해보면 농지 실거래 가격 추이를 보게 되면은 2010년부터 2010년 이전에도 계속해서 농지의 가격은 상승을 했습니다.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이 그래프 보시면 어떠시나요? 지속적으로 농지의 가격은 우상향을 하고 있었습니다. 해왔고 22년도, 23년도에 약 4% 정도 공시지가 기준으로 떨어졌지만 다시 올해는 대부분의 농지의 가격이 다시 올랐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가격은 오르고 있고 그 다음에 오늘 말씀드릴 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농지의 면적이 경작할 수 있는 면적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에서 발행한 경작 가능한 면적 추이를 보게 되면은 2000년도에 189헥타르 정도였었는데 2021년도에 155헥타르 정도로 22% 정도씩이나 감소를 했습니다. 엄청나게 크게 감소를 한 거죠. 그래서 그 이유는 그 농지 전용에 있는 겁니다. 좀 이따가 데이터를 보여드리겠지만 농지 전용 그러니까 농지를 농지로서 활용하지 않고 여러 가지 우리가 그 지역이 도시화됨에 따라서 뭐 택지 개발이라든가 산업단지 조성 이런 그 국가기관 산업의 조성들이 이런 농지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왜냐하면 농지가 가장 싸기 때문에 그렇게 돼가면서 농지를 농지로서 활용하는 면적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그 기울기가 너무나 큽니다. 22%가 감소를 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국가는 식량 안보 유지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정 면적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수요는 분명히 있는 거고 그래서 국가에서는 농어촌공사나 이런 국토교통부를 통해서 농업인에 대한 어떤 혜택을 계속해서 강화하고 있는 게 이런 식량 안보의 문제로 직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국가에서는 또 다른 한편으로는 특지 개발이라든가 산업단지 조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새로운 어떤 일거리라든가 먹을거리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경작 가능한 면적 추이는 앞으로도 계속 감소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로 봐야 되는 결국에 보고 싶은 농지의 가격은 또 어떻게 될까요? 저는 이 경작 면적이 감소하고 대신에 농지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겠죠. 왜냐하면 예를 들면 농지연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뭐 개발을 해서 사업화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역시나 수요는 증가하겠죠. 그러나 그 농지의 면적은 감소되고 있고 한정되어 있을 뿐만이 아니라 감소되어 있다. 그래서 농지의 가격은 우상향한다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또 다른 비슷한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90년도부터 2030년도까지의 예상입니다. 그래서 농경연에서의 예상치를 나타낸 건데 90년도부터 쭉 감소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 농지 면적의 변화 추이가 계속 감소를 해오고 있고 2020년도에는 곡물 자급률 목표치에 필요로 한 면적 정도 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가고 있고 그렇지만 앞으로의 개발 활동은 계속되기 때문에 이 면적은 점점 줄어들고 있어서 국가에서는 여러 가지 혜택을 주면서 농업인이
지속적으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농업인은 직장인이면 농업인이 안 된다? 자영업자면 농업인이 될 수 없다? 이건 아닙니다. 저 역시도 직장인이지만 농업인이 되어서 지금 육농 경력을 수년째 지금 쌓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같이 저처럼 직장인이어도 농업인이 빨리 돼서 농업인의 어떤 혜택들을 많이 받아보시기를 바라겠고 앞으로도 그 혜택은 점점 늘어날 겁니다. 왜냐하면 국가에서는 이 농업을 기대를 하고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이 가지고 있는 농지 또는 국가에서의 어떤 산업단지 조성 이런 부분을 위해서는 농지는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농지의 그러니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면적은 점점 감소를 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농지 전용, 그러니까 농지를 농지로 사용하지 않고 개발 관점에서 사용하는 이 면적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12,300 헥타르 정도에서 16,000 헥타르 정도로 계속해서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가에서는 또는 개발자들은 점점 농지를 활용해서 개발을 해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그래서 이 경향은 앞으로도 계속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연구소에서 예상을 한 것처럼 2030년도에도 계속해서 경작 가능한 농지는 감소를 하고 농지 전용의 면적은 점점 증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농지는 가장 안정적인 우상향하는 자산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바로 이유가 이런 거입니다. 농지는 그 면적 자체가 한정되어 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 면적이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수요는 국가에서 농업을 장려한다던가 하는 그런 수요는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가치는 우상향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농지를 싸게 사는 경매라는 방식을 통해서 농지를 싸게 사서 하면서 얻게 되는 그 복리 효과를 우리가 얻게 된다면 그리고 100% 확실한 출구 전략인 농지연금으로 만약 우리가 던진다면은 큰 수익을 볼 수 있고 노후에 노후 자금을 연금 형태로 마련할 수 있는 우리의 목적에 도달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